이 시간에는 제3장 자동차 기관의 성능과 자동차가 주행할 때 받는 주행 성능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자동차 기관 회전 속도에 따라서 얻어지는 기관의 성능은 크게 보면은 축출력, 그 다음에 축 토크, 크랭크 축에서 얻어지는, 그 다음에 단위 킬로와트당 1시간 동안에 소비되는 연료 소비율을 그램으로 표시한 것, 즉 다시 말해서 기관에서 발생되는 성능은 엔진 회전 속도에 따라서 축출력, 축 토크, 연료 소비율 등이 있습니다. 이것이 엔진 기관의 성능이 되겠고, 이 엔진에서 발생되는 출력과 그 다음에 자동차가 주행할 때 받는 주행 성능, 즉 저항 성능을 말하는 거죠. 그 차이에 의해서 만일에 엔진에서 발생되는 출력이 주행할 때 받는 성능보다 적게 되면은 그건 설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자동차가 주행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장에서는, 제3장에서는 자동차 기관에서, 엔진에서 발생되는 성능들, 그 다음에 이어서 주행을 할 때 받는 성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기관의 성능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아야 되는데, 성능을 계산할 때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것들 중에 배기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배기량은 피스톤이, 이게 지금 여기서 이게 피스톤입니다. 이게 피스톤이고, 여기가 상사점이고, 그 다음에 이 BDC가 하사점입니다. 그래서 피스톤이 하사점에서 상사점까지, 즉 상사점에서 하사점까지 움직이는 동안에 이 안에 있는 공기를 배제한 체적, 그래서 배기량 또는 상사점과 하사점 사이의 체적이라고 해서 행정체적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행정체적, VT가 행정체적이 되겠죠. 행정체적은 상사점과 하사점 사이의 체적이기 때문에 시린다 부하가 B, 이게 시린다 내경입니다. 시린다 내경이 B고, 그래서 4분의 파이 B 자성하면은 단면적이 되겠죠. 이게 단면적이 되고, 그 다음에 L은 행정입니다. 이게 L은 하사점과 상사점 사이에 그린 행정이 되고, 그 다음에 Z는 실린더 수가 되는 겁니다. 실린더 수. 그래서 그 어떤 엔진의 총 배기량은 4분의 파이 B 자승 곱하기 L에다가 곱하기 실린더 수를 해주면은 이것이 그 엔진의 전체 배기량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의 선도를 한번 보시면은 이 선도를 이해를 해야만이 뒤에 성능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스톤이 하사점에서 상사점까지 올라갔을 때 이 체적, 이것이 연소실 체적이 되겠습니다. 연소실 체적이 되고, 그 다음에 하사점과 상사점과 하사점 사이에 이 체적, 지금 앞에서 보면은 네모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원통입니다. 피스톤이. 그래서 상사점과 하사점 사이의 체적을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습니다만은 행정체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행정체적.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피스톤 핀인데, 피스톤과 커넥팅 로드를 연결할 때 핀으로 연결하는데, 이게 피스톤 핀이 되겠습니다. 이거. 여기서 피스톤 핀, 이 부분은 피스톤 핀이 되고, 피스톤 핀과 커넥팅 로드를 연결하게 되는데, 이게 커넥팅 로드입니다. 커넥팅 로드. 이 커넥팅 로드는 한쪽은 피스톤하고 연결되고, 다른 쪽은 여기선 크랭크 축의 핀 저널입니다. 이게. 그래서 커넥팅 로드가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크랭크 핀 저널, 크랭크 축 핀 저널이다. 핀 저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피스톤은 커넥팅 로드하고 커넥팅 로드를 통해서 크랭크 축에 동력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소 폭발 압력에 의해서 피스톤이 하강을 상사점과 하사점 사이 왕복 운동을 하면서 이제 하강을 하게 되면은 크랭크 축의 좀 메인 저널입니다. 크랭크 축의 메인 저널인데 이 메인 저널은 시린더 블록에 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A는 크랭크 암이고 크랭크 암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폭발 압력이 피스톤은 왕복 운동을 하지만 커넥팅 로드를 통해서 크랭크 축이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랭크 축에서 동력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호들이나 명칭들을 알아야만이 뒤의 성능을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압축비라는 게 뭐냐? 압축비는 우리가 이제 RC로 컴프레션 레이셔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압축비는 피스톤이 상사점에 올라갔을 때의 최적, 피스톤이 상사점에 올라갔을 때는 요 최적이 되겠죠. 요 최적을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연소실 최적. 이 연소실 최적이고 피스톤이 상사점에서 하사점으로 내려와서 여기 쭉 내려와 가지고 이 피스톤 위에 부분이 요게 왔을 때 시린더 내 최적, 전체 최적이 되겠죠. 이게 전체 최적을 피스톤이 상사점에 있을 때 최적으로 나눠준 거. 즉 피스톤이 상사점에 있을 때 최적, 피스톤이 상사점에 있을 때 최적, 상사점에 있을 때 최적, 최적으로 피스톤이 상사점에 있을 때 최적으로 피스톤이 하사점에 있을 때 전체 최적, 이게 피스톤이 하사점에 있을 때 최적이 되겠습니다. 하사점에 있을 때 최적을 나눠준 것이 압축비다. 그러면은 이것은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까? 피스톤이 상사점에 있을 때 최적을 우리가 연소실 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연소실 최적. 그 다음에 피스톤이 하사점에 있을 때 최적은 두 개가 되는 겁니다. VC 즉 연소실 최적과 행정 최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소실 최적 플러스 행정 최적을 연소실 최적으로 나눠준 것이 압축비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SI 엔진 같은 경우는 압축비가 약 8에서 12 정도 되고 SI 엔진은 그 다음에 CI 엔진 같은 경우는 압축비가 12에서 24가 되는데 왜 이 압축비가 차이가 나냐? 압축비는 불꽃 점화기관 즉 SI 엔진 같은 경우는 연료하고 공기 혼합기를 압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피스톤 흡입 행정 때 연료하고 공기 혼합기를 연소실로 흡입을 하고 여기에서 연료하고 공기 혼합기를 압축을 하기 때문에 압축비가 높아지면은 뭐가 올라갑니까?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기 점화에 의한 노킹이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노킹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피스톤이 올라가고 있는데 상승하고 있는데 조기 점화에서 불꽃이 튀어가지고 조기 점화에서 폭발을 하게 되면 피스톤은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 조기 점화에 의해서 압축 압력을 받게 되면 피스톤이 어디 갈 데가 없죠. 그러면 이 시린더 벽을 툭툭 치는 현상, 즉 피스톤 슬랩에 의한 노킹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SI 엔진은 압축비를 무한정 높일 수가 없다. 일반적으로 압축비를 높이면은 이론 연료 효율이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3장에서 배우겠지만 SI 엔진 기관의 이론 연료율은 1-ROC분의 1 K-1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게 오토 사이클 즉 SI 엔진의 엔진은 이론 연료율인데 이론 연료율 공식을 봤더니 1-ROC분의 1 K-1 K는 이제 비열비거든요. K는 일반적으로 사이클 계산할 때 1.35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건 뭐 상수고 그러니까 여기가 1.35니까 1보다 크고 그러면 ROC가 ROC분의 1인데 ROC가 압축비인데
압축비가 커지게 되면은 1 마이너스 오른쪽에 있는 값이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연료율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오토사이클의 이론 연료율, 즉 SI 엔진의 이론 연료율은 압축비만의 함수다. 그래서 압축비를 높이면은 이론 연료율이 증가할 수가 있는데 SI 엔진은 연료하고 공기를 미리 혼합해서 연소시키는 예혼합 연소이기 때문에 압축비를 무한정 높일 수가 없다. 다음에 이제 CI 엔진은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압축 착화 기관이라고 그랬어요. CI 엔진의 연소 방식은 공기만을 흡입을 하고 공기만을 압축을 합니다. 고압으로. 그래서 공기만을 흡입을 해서 공기만을 압축한 다음에 점화 플러그가 없어요. CI 엔진에서는 점화 플러그 자리에 인젝터라는 연료를 분사하는 노즐이 있습니다. 인젝터가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에 의해서 인젝터에서 고압의 연료를 안개 모양으로 무화시켜서 그 다음에 분포를 일정한 각도로 퍼지도록 분포해서 관통력을 가지면서 이 고압의 공기 중에 분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 점에서 동시에 스스로 불이 붙는 착화를 하게 되고 이때 연소가 확산 연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I 엔진은 공기만을 흡입을 해서 공기만을 압축하기 때문에 공기는 스스로 연소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압축비를 높일 수가 있다. 그래서 가솔린 CI 엔진보다 SI 엔진보다 CI 엔진이 12에서 24 정도, 2배 정도 높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자동차 기관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피스톤 평균 속도라는 게 있어요. 피스톤 평균 속도. 피스톤이 상사점과 하사점 사이를 피스톤은 왕복 운동을 한다고 그랬어요. 왕복 운동을 하니까 이 피스톤의 평균 속도가 자동차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피스톤이 왕복 운동을 하면은 마찰도 발생을 하게 되겠고 또 속도가 빨라지면은 출력도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평균 속도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피스톤이 이제 평균 속도를 계산하려고 하면은 이 지금 연소실에서 연료 공기 혼합기를 압축을 해가지고 폭발을 했다 이거예요. 그럼 피스톤이 상사점에서 하사점으로 내려와요. 사점이 2개 있는 거예요. 상사점에서 하사점. 내려오는데 처음에는 속도가 빠르겠죠. 그러나 하사점에 도달했을 때는 속도가 0이고 그래서 이 속도를 사이클당 2를 계산할 때나 이럴 때는 이 평균 속도로 계산을 해야 돼요. 이쪽에는 속도가 빠르고 이쪽으로 내려갈수록 하사점으로 내려갈수록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상사점과 하사점 사이의 평균 속도로 계산을 하는데 그때 계산하는 방법은 속도라는 것은 뭐예요? 속도는 움직인 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준 것이다. 이게 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의 단위는 메타 퍼 세크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움직인 거리는 1회전을 하면은 그 상사점과 하사점 행정이 L이니까 1회전 할 때는 2L이 되겠죠. 2L. 그러면은 일정한 RPM 동안의 평균 속도는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냐? 그래서 피스톤 평균 속도는 이 움직인 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줬으니까 이 L에다가 N을 곱해준 거예요. 이게 N이 회전수예요. 이건 회전수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학생들은 생소할 수가 있는데 회전수라는 것은 크랭크 축의 회전수는 RPM이라고 그래서 이게 분당 회전수가 됩니다. 그래서 분당 회전수인데 여기에서 단위를 이제 메타 퍼 세크로 일반적으로 표시를 하니까 분당 회전수를 RPM을 뭘로 바꿔야 돼요? 초당 회전수로 RPS로 바꿔줘야 돼요. 그 다음에 메타 퍼 세크로 단위를 표시를 하니까 L 행정 길이도 메타로 표시를 해야 돼요. 메타로. 그래서 이 평균 속도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2400 RPM으로 회전을 하고 어떤 엔진이 회전을 하고
L이 10cm다. 행정이 10cm다. 그랬을 때 이것을 계산하려고 하면 평균 속도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2400rpm은 1분당 2400 회전을 한다는 거예요. 1분당. 그러면은 이것은 1초당으로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40이 되겠죠. 40. 그래서 1초당 회전수는 40이 되고 40 rps가 되는 거예요. rps. 그다음에 10m는 10cm는 몇 m예요? 0.1.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기에다가 그 다음에 곱하기 2를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은 이것은 8m/s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피스톤 평균 속도를 계산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스톤 평균 속도에 반대되는 뜻으로 피스톤 순간 속도라는 게 있어요. 피스톤 순간 속도. 피스톤 순간 속도는 여기에서 폭발 압력을 받았을 때, 이 부분이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피스톤 핀이라고 그랬죠. 이쪽이 크랭크 축의 메인 저널, 즉 피스톤 핀 중심하고 크랭크 축 메인 저널의 중심을 연결한 가상의 선을 S라고 했을 때 피스톤이 상사점에서 압력을 받아서 크랭크 축이 이 가상의 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회전하는 각도, 이 회전하는 각도를 우리가 크랭크 앵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세타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회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상사점에 있을 때는 뭐 물론 속도가 제로예요. 순간 속도도 제로고, 하사점에 있을 때도 물론 순간 속도 제로인데 여기서 폭발을 딱 했을 때 폭발 압력에 의해서 피스톤이 내려오는데 이만큼 내려왔을 때, 또 이만큼 내려왔을 때 이게 이제 내려올 때마다 각도가 변하겠죠. 그래가지고 이쪽을 90도일 때, 이쪽 180도가 되겠죠. 회전을 하니까 그 이미 각도에서 피스톤의 속도, 이미 각도에서 피스톤의 속도를 우리가 순간 피스톤 속도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스톤의 순간 속도는 거리를 시간으로 미분을 해주면 속도가 되겠죠. 순간 속도 dt분의 ds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s는 이 s를 말하는 거예요. 피스톤 핀의 중심과 크랭크 축 메인 저널 중심 사이의 거리, 이것을 우리가 s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움직인 거리예요. 이게 움직인 거리를 시간으로 그때 나눠준 값. 뭐 각도가 조금 움직였을 때 여기 움직인 거리 s, 이 거리를 미분을 하는 건데 이것은 다시 어떻게 쓸 수가 있습니까? dt분의 d세타분의 ds. 이렇게 약분을 하니까 결국은 dt분의 d세타가 되는 거죠. dt분의 ds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에서 dt분의 d세타는 뭘 말합니까? 일정한 시간 동안에 이것은 각속도를 말하는 겁니다. 각속도. 일정한 시간 동안에 회전한 각도를 말하는 거예요. 회전한 각도. 예를 들어서 1200rpm이다. 1200rpm이다. 그러면은 이것은 rps로 1초 동안에 회전한 각도는 몇 도냐? 그러면 이건 20rps니까 이것은 1초 동안에 회전한 각도는 1회전이 360도니까 360 곱하기 20 이러면은 1초 동안에 회전한 각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각속도예요. 1초 동안에 회전한 각도. 그래서 이것을 2파이n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2파이n. 이때 n은 시간당 회전수로 바꿔줘야 되겠죠. 자, 2파이면 파이가 180도죠. 2파이는 360도예요. 1회전이라는 얘기예요. n 회전일 동안에 그래서 움직이는 회전 각도. 이게 2파이n은 각속도다. 그 다음에 이제 d세타분의 ds를 구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보이는 이 s 값을 계산을 해야 돼요. s를 구해가지고 s를 뭘로 미분을 하면 됩니까? 이 s 가상의 이 s는 각도에 따라서 변하니까 오로지
각도만의 함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S를 가만히 봤더니 이 지금 이 그림에서 여기서 수직으로 이렇게 쫙 이 그으면은 여기가 직각으로 딱 긋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이게 빗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빗변. 예, 빗변이 되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S1이라고 그러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S2라고 하면은 S 값은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S1 플러스 S2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S1은 다시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 각도가 세타니까 이 크랭크 반경이 A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A 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A 사인 세타가 되고 이거 커넥팅 로드 길이 R은 변함이 없으니까 이것을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구하면은 루트 R 자승 플러스 A 사인 세타 A 사인 세타의 자승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S1은 그 다음에 S2는 어떻게 됩니까? A 코사인 세타 A 코사인 세타 이렇게 구하면은 그래서 S1, S2가 돼가지고 이것을 이제 S로 표시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이제 계산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크랭크 각에 대한 커넥팅 로드 길이를 크랭크 반경으로 나눠준 값을 R이라고 놓으면 뭐 이렇게 놓으면 대문자 R은 크랭크 이 커넥팅 로드 길이를 크랭크 반경으로 나눠준 값을 R이라 놓으면 R은 이꼬르 R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R에다 집어넣고 계산을 해서 정리를 하면은 D 세타분의 S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여기서 잘못됐네요. S1은 이게 빗변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들어요. 마이너스. S1은 루트 R 자승 마이너스 A 사인 세타의 자승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 길이는 S2는 A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한 것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S 값이 되고 이것을 미분한 거 미분을 요 S를 미분은 세타로 즉 이 S 값은 아까 얘기한 대로 S 값은 크랭크 회전 각도만의 함수이기 때문에 미분을 하고 이때 R은 RA라고 놓고 정리를 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삼각함수 미분에서 하나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은 코사인 세타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고 사인 자승 세타를 미분하면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걸 하나 이제 알아둬야 돼요. 이걸 알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이걸 미분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D 세타분의 D 세타는 마이너스 A 사인 세타 1 플러스 루트 R 자승 마이너스 사인 자승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순간 피스톤 속도는 자 각속도 2파이N 각속도에다가 요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 값을 곱해주는 거예요. 이 값을 곱해주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2파이N을 곱하고 그 다음에 왜 A 값이 이제 어떻게 되냐? 자 여기에서 지금 피스톤이 상사점에 있을 때 S 값은 S는 이꼬르 R 플러스 A예요. 피스톤이 상사점에 있을 때. 요 에트 TDC에서 그 다음에 피스톤이 하사점에 있을 때 S 값은 R 마이너스 A예요. BDC에 있을 때.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L은 행정은 뭐예요? 행정은 크랭크 반경의 2배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EA. 그래서 A는 이꼬르 2분의 L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A 대신에 2분의 L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2파이N을 T분의 T세타의 2파이N을 넣어주고 요 값을 T세타분의 TS를 여기 넣어줘가지고 정리를 하면은 파이 NL 사인 세타 1 플러스 루트 R 자승
마이너스 사인 자승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가 되는데,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값은 뭐냐면은 이 시스템, 이 피스톤이 이제 왕복 운동을 하면서 크랭크 측 일을 하게 되겠는데, 피스톤이 이 시스템이 작용을 해가지고 흡입 압축 폭발해가 피스톤이 내려가면서 폭발 행정에서 일을 하게 되겠는데, 일이 외부에 일을 했을 때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외부에서 일을 받으면은 플러스가 되는데, 여기에서는 외부에 일을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 속도에 뭐 마이너스 값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마이너스는 뭐 외부에 일을 할 때 사용되는 값이기 때문에 이건 무시해도 된다. 순간 피스톤 속도를 계산할 때 이 마이너스 값은 외부에 일을 한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순간 피스톤 속도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차원 피스톤 속도 B, 무차원 피스톤 속도 B라는 게 있는데, 무차원 피스톤 속도 B는 피스톤의 순간 속도를 피스톤의 평균 속도로 나눠준 값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이 nl을 나눈 거예요. 이 nl. 그래서 이 nl을 나누니까 바로 2분의 파이 사인 세타분의 이렇게 되겠죠. 똑같고 이 식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무차원이죠. 무차원 피스톤 속도 B.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 상사점에서는 무조건 제로고, 하사점도 제로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피스톤 평균 속도보다 순간 피스톤 속도가 작겠죠. 그랬을 때는 1보다 작고, 이거는 이제 1보다 크고, 그리고 상사점과 하사점에서는 제로가 되니까 이런 포물선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크랭크 각도, 이미 크랭크 각도에서 시린다 전체 체적은 어떻게 되냐. 이게 뭐냐면은 상사점에 있을 때는 연소실 체적만 있는데, 피스톤이 폭발해서 움직였어요. 조금 움직였어. 이만큼 움직였을 때 이걸 뭐 x만큼 움직였다고 하면은, dx만큼 움직였다, x만큼 움직였다고 하면은, 움직이게 되면은 그때 전체 이제 이만큼 피스톤 각도 0도에서 이만큼 회전을 했겠죠. 이미 각도에서 시린다 전체의 체적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예요. 시린다 전체의 체적. 그러려고 하면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죠. 요 피스톤이 상사점에 있을 때 연소실 체적 플러스 피스톤이 상사점에서 x만큼 내려왔을 때 이 체적, 이걸 합친 것이 전체 시린다 체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냐. 이미 크랭크 각도에서 시린다 체적은 연소실 체적, 금방 말씀드린 대로 피스톤 상사점에 있을 때 연소실 체적에다가 x만큼 내려왔을 때 이때 체적을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4분의 파이 비자승, 이게 시린다 부호니까 파이 비자승에다가 요게 x예요. 이게 x. 즉 x는 가만히 봤더니 x는 r 피스톤의 상사점에 있을 때는 r 플러스 a고, 그 다음에 조금 내려왔을 때 값 s를 빼준 거, 이것이 바로 크랭크 각도에 따라서 움직인 거리가 s가 되니까 이걸 빼준 것이 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v 일정한 이미 각도로 회전했을 때 시린다 전체의 체적을 구하는 식은 v는 6으로 vc 플러스 4분의 파이 비차는, 이건 단면적이고, 그래서 r 플러스 a 마이너스 s인데, 이 s는 앞에서 구한 이 s 값을 갖다가 이렇게 대입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r은 커넥팅 로드 길이를 크랭크 반경으로 나눠준 값을 r이라고 했을 때, 커넥팅 로드 길이에 대한 크랭크 반경 b를 대문자 r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r은 커넥팅 로드 길이는 ra가 되는데, 이걸 집어 넣어 가지고 정리를 하게 되면은 지금 오른쪽에 있는 식처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이것도 연소실 체적에 대한 조금 움직였을 때, 이미 움직였을 때 얘 전체 체적 비율, 즉 VC분의 V는 어떻게 되냐, 이것을 지금 요 식을, 오른쪽에 있는 이 식을
VC로 나눠주면 돼요. 이렇게 VC로 나눠주면은 뭐 V10에 VC니까 1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정리를 하는데 이제 여기서 압축비가 나오는 것은 이 4분의 파이 B 자승, 이게 파이 B 자승에 이제 B에서 B가 지금 이제 시린다 이제 보하고 그다음에 4분의 파이 B 자승이 이제 단면적이고 A가 크랭크 반경이에요. 근데 아까 A는 행정은 A라고 그랬으니까 A는 이끌로 2분의 L로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2분의 L. 표시를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압축비잖아요. 압축비는 아까 말씀 앞에서 했지만 압축비는 연소실 최적분의 연소실 최적 플러스 행정 최적이니까. 여기에서 다시 또 쓰게 되면은 RC는 1 플러스 VC분의 VT가 되고, RC 마이너스 1은 VC분의 VT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VC분의 VT는 이제 VC는 결국은 RC 마이너스 1분의 VT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은 4분의 파이 T 자승 L이니까, 파이 B 자승 L이니까 그걸 넣어가지고 이 값을 넣어가지고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 식과 같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왜 이미 각도로 움직였을 때 시린더 전체 최적을 연소실 최적으로 나눠준 값을 왜 굳이 이걸 무차원 최적을 왜 구하느냐? 이 앞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SI 엔진, 불꽃 점화 기관이나 CI 엔진은 전부 다 연료를 사용하는 연소 폭발에 의해서 사용하는 엔진들은 연소 온도가 시린더 내 연소 온도가 높기 때문에 시린더 연소실 주위에 냉각수가 순환됩니다. 냉각수가 순환돼 가지고 그 최적의 연소 조건을 만들어 주는데, 여기에서 이제 VC분의 V를 이제 구하는 목적은 SI 엔진 같은 경우는 이제 CI 엔진 같은 경우는 SI 엔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적 연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점화 플러그에서 미리 연료 공기 혼합이 됐는데 점화 플러그에서 불꽃이 튀자마자 미리 혼합이 되고 시린더 내경이 작기 때문에 뭐 조금 내려가자마자 피스톤이 상사점에서 조금 내려가자마자 연소가 다 끝났다. 그랬을 때 봤더니 V10분의 V를 봤더니 뭐 1.1이라든가 1.13이라든가 이 값이 된다는 얘기는 거의 예혼합 연소, 즉 SI 엔진 같은 경우는 연료 공기 혼합기가 최적이 일정한 상태에서 연소가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정적 연소라고 그래요. 정적 연소, SI 엔진 같은 경우. 그래서 정적 연소를 잘 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도구로 V10분의 V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소실 표면적. 이미 각도에서 이 앞에서는 최적을 구했고 이제는 연소실 표면적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소실 표면적은 크게 보면은 이미 각도에서 연소실 표면적은 시린더 헤드 밑부분에 단면적에다가 이만큼 X만큼 내려왔을 때 둘레고, 그 다음 피스톤 위에 부분의 단면적, 그 세 가지로 나눠주는 거예요. 크게 보면은 피스톤이 세트만큼 내려왔을 때의 이 시린더 내의 전체 표면적은 첫째 시린더 헤드 밑부분의 최적, 그것을 연소실 시린더 헤드 밑부분의 연소실 최적, 표면적 시린더 헤드 밑부분의 표면적에다가 더하기 피스톤 위에 부분의 단면적, 피스톤 위에 부분에 이게 피스톤, 이것은 시린더 헤드 밑부분의 단면적, 헤드 밑부분의 단면적이고, 이것은 피스톤 위에 부분의 단면적, 피스톤 윗부분의
이 단면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둘레가 되겠죠. 둘레 단면적은 어떻게 하냐면 원둘레는 파이 d 지름 그 원둘레를 구할 때는 파이 b가 되겠죠. 파이 b에다가 높이를 곱해주면 돼요. 높이가 x니까. 그래서 파이 b 곱하기 x, 파이 b 곱하기 x인데 x는 r 플러스 a 마이너스 s죠. 그것을 더한 값입니다. 그 값을 이것이 지금 파이 b x 값이에요. 파이 b x 값. 그래서 이거는 파이 b는 x는 r 플러스 a 마이너스 s고, 또 이 s는 앞에서 구한 s 값을 집어 넣어 가지고 정리를 하게 되면은 피스톤이 이미 각도에서 시린다 표면적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미 각도에서 시린다 표면적은 시린다 헤드 밑부분의 표면적 플러스 피스톤 윗부분에 이렇게 지금은 직사각형으로 보이지만 이렇게 단면적이 있어요. 원통이니까 피스톤 위에 부분에 단면적, 이것은 뭐 4분의 파이 b 자승이 되겠죠. 4분의 파이 b 자승, 이것이 피스톤 윗부분의 표면적이 되겠죠. 더하기 그 다음에 파이 b 원둘레에다가 이 높이 x를 곱해준 것을 합친 거, 이렇게 합치면은 이것이 전체 표면적이 되겠습니다. 이미 각도에서. 그러면은 왜 앞에서는 이미 각도에서 시린더 최적을 구했고, 여기서는 이미 각도에서 시린더 표면적을 구했어요. 왜 구했느냐? 아까 앞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시린더 연소실 주위에는 냉각수가 순환됩니다. 냉각수가 순환되는데 이 냉각수가 그 접촉하는 면적이 많아지면은 열손실이 증가하는 거예요. 냉각수가. 그래서 V분의 A가 1보다 크면 1이면 자, 시린더 연소실 최적보다 표면적이 크다. 그러면은 표면적이 크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 이것은 열 효율이 저하한다. 열 효율이 저하하는 거예요. 저하되는데 왜 저하느냐? 연소실 주위에는 냉각수가 순환이 되기 때문에 냉각 손실이 증가해서 연료율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새로운 신차를 개발을 할 때 이런 V분의 A라든가 이런 것들이 맞게 잘 설계가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V분의 A 값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각도에서 연소실의 시린다대의 체직이라든가 또는 이미 그 각도에서 표면적을 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다음은 지금 시린다 이제 행정에 대한 보호입니다. 이거 시린다 보호고 이것은 행정이에요. 행정.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가 보호고 시린다 보호 비가 드는 것이고,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가 이제 행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행정. 그래서 시린다 보호를 행정으로 나눠준 값이 그 행정에 대한 보호 B로 표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B, S로 해가지고 L분의 B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이것도 성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파라미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크게 보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B가 L보다 작다. B가 L보다 작아. 그러면은 이 시린다 보호보다 행정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언더스퀘어 엔진이다. 이래가지고 이걸 우리말로 하면은 장행정기관이다. 장행정기관. 그 다음에 B하고 L이 딱 같다. 이걸 스퀘어 엔진이라고 그러는데
행정 부하와 행정이 다 같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정방행정기관이다. 정방행정기관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B보다 L이 크다. 오버스퀘어 엔진인데 이런 경우는 단행정기관이다. 단행정기관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지금 승용차들은 짧은 시간에 연수가 일어나야 돼요. 짧은 시간에. 그러려고 하면 행정 길이를 길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승용차 엔진 같은 경우는 거의 다 B하고 L, 즉 부하고 행정이 거의 비슷해요. 약간 행정이 조금 길 뿐이지 거의 비슷한 거의 정방 행정기관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스몰 저소형이나 또는 중사이즈 기관에서는 0.8에서 1.2. 그러니까 0.8은 약간 이제 뭐 부호가 작은 거고 1.2는 부호가 큰 거죠. 그러니까 1 플러스 마이너스 0.2 정도 되잖아요. 0.2. 그래서 거의 시린더 부호하고 행정이 같은. 그래서 부호가 너무 작으면 시린더 부호가 너무 작으면은 한 시린더 내에 흡기 밸브 2개, 배기 밸브 2개를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전부 다 한 시린더 내에 흡기 밸브 2개, 배기 밸브를 2개를 둬야 돼요. 그래야만 이제 짧은 시간에 연료 공기가 혼합되고 연소된 가스를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속화가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린더 부호가 행정하고 거의 같은 급으로 만들고 있다. 대신 이제 SI 엔진 같은 경우는 승용차 같은 건 그렇게 하는데 압축 착화 기간 중에 큰 저속으로 움직이는 기관들은 압축비가 높아야 되기 때문에 디젤 엔진 같은 경우 압축 착화 기관 그런 경우는 전부 다 장행정 기관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앞에 쭉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커넥팅 로드예요. 커넥팅 로드 길이야. 커넥팅 로드 길이. 요 A는 크랭크 반경이에요. 크랭크 반경. 그래서 커넥팅 로드 길이를 크랭크 반경으로 나눠준 B를 우리가 이제 크랭크 반경에 대한 커넥팅 로드 길이 B 해가지고 대문자 R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임의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연소 폭발을 하게 되면은 요게 이제 커넥팅 로드 길이가 되고 여기에 크랭크 반경이 되겠죠. 그래서 폭발 압력을 받으면은 이때 피스톤 위에 작용하는 힘은 시린더 내에서 얻어진 평균 유효 압력에다가 단면적을 피스톤 우유뼈의 단면적을 곱하면 힘이 되겠죠. 그래서 그 힘을 받아가지고 이제 상사점에서 피스톤 하사점까지 내려오지만 커넥터를 통해 가지고 여기에 이제 커넥팅 로드인데 커넥팅 로드에 이게 핀저널이에요. 핀저널. 요 부분이 크랭크 축의 메인 저널이에요. 메인 저널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래야 회전이 되니까 요 메인 저널은 시린더 블록에 지지가 되고 있고 요것은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이게 이 부분이 크랭크 반경이에요. 반경이고 이 핀 채널에 커넥팅 로드가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힘이 작용하게 되면은 이걸 통해서 이렇게 이 지지 들은 부분을 통해서 회전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잘 지금 이 크랭크 축이 잘 안 보이는데 여기에서 지금 커넥팅 로드가 연결된 부분들 이 부분들이 크랭크 축의 핀저널이고 나머지 이렇게 반듯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시린더 블록에 지지되는 메인 저널이에요. 그래서 크랭크 축이 회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편심이 되어 있으니까 그때 그 필의 A가 크랭크 반경이고 그다음에 이제 커넥팅 로드 길이를 크랭크 반경으로 나눠준 값이 R인데 대문자리인데 여기서 결국은 그러면 이제 행정 L은 상사점과 하사점 사이의 행정은 크랭크 반경의 2배가 된다. 이렇게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커넥팅 로드 길이에 대한 크랭크 반경 B는 승용차 같은 경우는 3에서 5 정도, 3, 4, 5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압축 착화 기간 이건 뭐 SI 엔진, 승용차 등에 사용되고
압축 착화 기간 같은 경우는 압축비가 높아야 되기 때문에 그 행정이 깁니다. 그래서 크랭크 반경보다 행정이 길기 때문에 그래서 5에서 9 정도 되는 것은 CI 엔진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엔진의 이제 연료 공기 혼합기가 흡입이 돼서 폭발을 해가지고 폭발 압력에 의해서 피스톤 상사점에서 하사점까지 내려오고 연소된 가스를 또 내보내는데,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가 사행정이라고 그러죠. 사행정. 그러니까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이 흡입, 압축, 폭발, 배기 4개 행정을 한 사이클 동안에 완료한다. 이렇게 해서 사행정 원사이클 기간, 자동차에는 지금 사행정 원사이클 기간이 되는데, 그러면은 한번 봐보세요. 연료 공기를 흡입, 이때는 동력이 손실되는 거예요. 압축할 때도 동력이 손실돼요. 폭발할 때 동력을 얻는 거예요. 이때 폭발 압력에 의해서 피스톤이 상사점에서 하사점으로 내려올 때 동력을 얻기 때문에 이때 폭발 행정이라고도 하고, 그 행정을 동력 행정이다 이렇게도 표시를 해요. 동력을 얻는다고. 그 다음에 이 연소된 가스를 다시 내보내는 게 배기 행정이에요. 그래서 사행정 사이클은 이 1사이클 완료하는 동안, 즉 2회전 동안에 한 번에 동력을 얻는 거예요. 이때 일을 계산해내는 거. 그래서 1에는 크게 보면은 실린더 내에서 얻어지는 압력으로부터 구한 일을 우리가 지시일이다. 지시일이다 이렇게 해요. 지시일이 있고, 이제 그 마찰 손실을 고려해 가지고 크랭크 측에서 실제로 얻어지는 일을 우리가 정밀 또는 축일 뭐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일은 지금 크랭크 폭발 압력이 연료 공기가 들어가서 연소실에서 폭발을 해가지고 크랭크 쪽이 회전했단 말이에요. 그때 동안에 그 한 사이클 동안에 한 일은 어떻게 구하면 되냐? 일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일은 힘 곱하기 거리가 1이에요. 거리가. 그래서 단위로 보면은 킬로 뉴턴 메타. 이게 1이란 말이에요. 1. 그래서 상사점에서 하사점으로 내려올 때 한 일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랬더니 상사점에서 1에서 2까지, 즉 상사점에서 하사점까지 내려왔을 때 이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DW는 F dx라고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이제 미분을 하게 되면은 적분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W, 이게 이때 실린더 내에서 얻어지는 WI라고 하면은 이 F는 뭐냐? 자, 아까 얘기했죠. 1이라는 게 힘 곱하기 거리니까. 이 F는 힘이에요. 피스톤 인면에 작용하는 힘인데, 이 힘은 실린더 내에서 폭발한 압력에다가 피스톤 위에 단면적을 곱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이제 1은 PAP가 되는 거예요. PAP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이 미소, 피스톤이 이렇게 작용을 해서 폭발 압력이 작용을 해가지고 피스톤이 이렇게 이만큼 움직였다. 이걸 DX라고 하면은 피스톤이 이렇게 움직였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DX만큼 움직였으면 요 위에가 단면적이 AP고, 그 다음에 압력이고, PAP가 F니까 여기다가 DX를 곱하면 된다. 혹은 AP는 변하지 않고 DX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내려왔을 때 값은 최적은 이게 AP 단면적에다 높이를 곱해준 거니까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DV가 되는 거예요. 이제 최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상사점에서 하사점까지 내려왔을 때 압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DV가 되는 거죠. 그래서 DV가 돼서
PDV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상사점에서 하사점까지니까 그때의 최적은 상사점에서 하사점까지의 요 최적은 행정최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VT가 되는 거고, 이때 이제 P가 뭐냐면은 PMI가 폭발 압력이 한 사이클 동안에 이때 압력하고 조금 내려왔을 때 압력, 하사점에 내려왔을 때 압력이 틀리니까 평균 압력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시린다 내에서 얻어지는 평균 압력, 그래서 PMI를 우리가 그래서 도시 평균 유효 압력이다, 평균 유효 압력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압력의 단위는 이제 뭐 킬로 뉴턴 퍼 메타 자성, 그것은 킬로 파스칼,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 시린다 내에서 얻어지는 평균 유효 압력으로부터 구한 일, 이게 지시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시일이라는 것은 PMIVT, 즉 시린다 내에서 얻어지는 평균 유효 압력으로부터 구한 일, 이게 지시일이다. 이것은 뭐 시린다 하나의 지시일이고, 전체 그 엔진 전체의 지시를 구하려고 하면은 여기다가 시그마 VT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시 출력, 지시 출력이라고도 하고 도시 출력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이게 지시 출력, 또는 도시 출력.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시라는 것은 옛날에 이제 폭발을 했을 때 시린다 내 압력을 지시계로 쟀어요. 지시 압력계로 갖고 내려갈 때마다 압력값이 이렇게 선도를 그리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유래된 말로 지시 압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출력이라는 건 그 뭐냐? 출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용어를 정리를 하면, 출력은 단위 시간당 행한 일이다. 단위 시간당 한 일을 우리가 출력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러면은 이것을 단위 시간당 한 일이니까 킬로 뉴턴 1 메타 세크,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킬로 뉴턴 메타 퍼 세크, 단위 시간당 한 일. 이것은 다시 표현 킬로 줄 퍼 세크, 이것은 킬로 와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 시간당 한 일. 그래서 지시 출력은 시린다 내에서 얻어지는 압력으로부터 구한 출력인데, 여기 1이죠, 이게 1. 그래서 단위 시간당 한 1인데, 요 N은 사이클당 회전수예요. 사이클당 회전수. 회전수인데, 사행정 사이클 기관은 한 사이클을 완료하는데 크랭크 축이 몇 회전합니까? 2회전하죠. 그래서 사행정 사이클은 N가 2예요. 2. 퍼 사이클에서는 N가 2가 되고, 이행정 사이클에서는 당연히 1이 되겠죠. 이행정 사이클에서. 그래서 이제 이론적으로 같은 RPM에서 이행정 사이클 기관이 사행정 사이클 기관보다 2배의 출력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동차의 이행정 사이클을 적용하려고 하는 연구가 상용화시키기 위해서 많이 지금 메이커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상용화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안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각 국가에서 규제하고 있는 배기 규제를 만족하지 못하는 게 하나가 있고, 왜? 이행정 사이클은 별도의 흡입이나 배기 행정이 없기 때문에 잔류가스가 많이 남아요. 그래서 잔류가스가 연수실에 많이 남게 되면은 그 남아있는 만큼 새로운 공기가 못 들어와요. 새로운 공기가 못 들어오면은 뭐가 떨어져요? 최적 효율이 떨어져요. 최적 효율이 떨어지면 불완전 연수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완전 연수가 일어나면은 배기 오염 물질이 많이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행정 사이클 기관이 1회전당 한 번 출력을 얻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에서 2배의 출력을 더 낼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지만, 이런 배기 규제를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 또 뭐 두 번째는 연료 소비가 많다는 거. 이 두 가지의 큰 단점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행정 사이클 기관이 자동차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제 지시1과 지시 출력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 장에서 근데 이제 제동 출력이라는 게 있어요. 제동 출력. 제동 출력은 WP라고 하는데 똑같은데 PM이 시그마 VT N물의 N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이때 이제 압력 제동 출력 이게 제동 출력이에요. 제동 출력을 계산할 때는 실린더 내에서 얻어지는 압력으로 구하는 게 아니고 실린더 내에서 잘 한번 봐보세요. 피스톤이 폭발을 해가지고 피스톤이 상사점에서 하사점으로 내려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크랭크 축이 이전을 한단 말이에요. 이때 마찰에 의한 손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스톤 위에 작용하는 힘이 100이라고 하면은 크랭크 축에서 얻어지는 힘은 100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마찰 손실이 생겨서 뭐 95가 된다든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크랭크 축에서 얻어지는 출력은 실린더 내에서 얻어지는 압력으로 구한 출력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크랭크 축에서 얻어지는 평균 유효 압력으로부터 구한 일이 제동 출력 또는 그것이 정확하다 이래가지고 정미 출력이라고도 하고 또는 크랭크 축에서 얻어졌다 이래가지고 축 출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도시 출력하고 제동 출력하고 어떤 값이 크겠어요? 당연히 도시 출력이 크겠죠. 마찰 손실이 고려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자동차 기관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최적 효율, 충전 효율, 기계 효율, 연료율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적 효율이라는 것은 아까도 설명해 최적 효율이 굉장히 중요하죠. 실린더 최적 효율은 행정 최적을 차지하는 혼합기 질량. SI 엔진에서는 혼합기 질량이고 CI 엔진에서는 뭐 공기 질량이 되겠죠. 공기 질량에 대한 실제로 흡입된 공기 질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게 밀도에다가 행정 최적을 채울 수 있는 공기 질량이니까 이게 이제 그 행정 최적을 채울 수 있는 공기의 질량분의 그러니까 실제 흡입된 공기의 질량이에요. 이것은 실제 흡입된 공기의 질량 액트 실제 흡입된 공기의 질량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그 최적 효율이고 그 다음에 이제 충전 효율 이건 최적 효율이고 또 충전 효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충전 효율은 표준 상태 25도씨 1기압에서 행정 최적을 차지한 혼합기 질량분의 실제로 흡입된 혼합기 질량 이걸로 표시하는 것이 여기서는 25도씨 1기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거는 그때 들어오는 온도와 압력으로 계산을 하는 거고 이건 표준 상태 그 다음에 실제 들어오는 분자는 똑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 최적 효율하고 충전 효율이 같을 때는 뭐 똑같이 25도씨 이것도 1기압이다 그랬을 때는 뭐 같은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전 효율은 25도씨 1기압을 기준으로 해서 행정 최적을 채우는 혼합기 질량분의 실제 흡입되는 혼합기 질량으로 표시를 하고 최적 효율은 그때의 압력과 온도에서 행정 최적을 채운 혼합기 질량분의 실제 흡입된 혼합기 질량으로 표시를 한다. 그러면은 최적 효율이 지금은 이제 100을 못 넣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과급을 하게 되면은 실제 들어온 혼합기 질량이 훨씬 많아져 가지고 최적 효율이 150%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도시 연료율이에요. 도시 연료율.
그러니까 시린더 내에서 얻어진 압력으로부터 구한 연료율. 이게 도시 출력이잖아요. 이게 도시 출력이고. 그래서 연료율이라는 건 뭐냐? 연소실에 공급된 연량분에 공급 연량분에 얻어진 연량이에요. 얻어진 단위 시간당 얻어진 출력. 공급 연량분에 얻어진 출력. 이것이 이제 연료율이에요. 연료율. 그래서 BI는 이제 도시 연료 소비량. 1시간당 소비되는 연료의 질량을 킬로그램으로 표시한 거. 이것은 도시 연료 소비량이에요. 소비량. 그래서 킬로그램 퍼 아워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H는 연료의 저희 발열량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잘 안 나왔는데, H는 연료의 H는 뭐 저희 발열량이라고 LHV 이게 LHV 연료의 저희 발열량, 저희 발열량. 그래서 연료는 전부 다 로우 히트 저희 발열량을 뭐 쓰고 있는데 자동차 엔진에서는, 그래서 킬로줄 퍼 킬로그램, 즉 연료 1kg이 완전 연소됐을 때 발생되는 연량이 얼마냐, 이것이 연료의 저희 발열량이에요. 그래서 도시 연료 소비량에다가 여기다 이제 킬로줄, 킬로그램 하니까 킬로줄 퍼 아워, 즉 이거 시간으로 표시하려고 하니까 1시간은 몇 초야? 시간을 초로 표시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출력의 단위가